자, 사진에 보시면 사진과 같이 유리 한 장을 넣고 또 가운데 감봉을 하나 넣고 또 유리 한 장을 만들어 붙였더니 이게 복중 유리 또는 폐허 유리가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유리와 감봉의 두께에 따라서 유리 두께를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 5mm 유리 한 장을 붙이고 가운데 감봉을 6mm를 넣고 또 유리 한 장 5mm 넣었더니 16mm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6mm 폐허 유리, 16mm 복중 유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드렸죠. 효율 관리 기자재 신고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험 성적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5mm 유리 플러스 감봉 12mm 플러스 또 로이 유리 한 장 5mm짜리를 결합을 했더니 22mm라는 유리를 시험 성적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창호하고 그 유리하고 결합을 해서 에너지공단의 시험 성적을 의뢰했더니 열 관리율이 1.016이라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사진은 예전 LG 현재 LX 진이라는 그 시험 성적표를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중부지방, 이쪽 중부지방은 열 관리율이 1.3입니다. 1.3인데 현재 시험 성적서를 보면 1.016이 나왔다.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에 더 만족을 못하겠다. 더 좋은 제품을 하고 싶어요. 아니, 금액 차이가 있어도 나는 돈이 많아서 더 좋은 제품을 하려요. 있지요. 자, 중간에 아까 전자제로 말씀드렸듯이 가스를 주입하면 됩니다. 가스.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 열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리 두께를 더 키우면 돼요. 벽이 얇으면 벽을 더 두껍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공기층이 단열층이라고 그랬죠. 그 감봉을 아까 12mm 했으면 20mm 더 두꺼운 걸 넣으면 됩니다. 아까 시험 성적서에 보면 한 유리만 로이를 적용했는데 양쪽 다 로이를 적용하면 열 관리율이 단열이 훨씬 탁월하게 우수해지겠죠. 금액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단열 성능을 더 높이면 된다. 제가 지금 계속 로이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다가요 금속 산화 물질을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저방사 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코팅층으로 태양의 과시광선을 대부분 투과시키고 적외선 영역의 복사율은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난방의 손수시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에요. 참고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색깔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투명 유리를 넣고 봤을 때 투명 유리보다 살짝 뿌연데 근데 일반인은 또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을 생산할 다시에 스티커를 살짝 하나 붙여놓거든요. 거기 스티커 딱 보시면 B라고 써있거나 U3-1이나 U3-2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써진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그거를 확인하시면 얘가 로이 유리구나, 열 반사 유리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성능이 더 좋은 자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이샤시와 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속 창호입니다. 금속 창호. 우리가 알루미늄 창호라고 부르는데요. 금속 창호, AL 창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에는 그냥 어디를 쳐다봐도 알루미늄 창호였어요. 하이샤시는 쳐다보기도 힘들었고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알바했을 때도 초창기 우리 백샤시라고 하거든요. 백샤시부터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알루미늄 창호 대신에 이제 그때는 목창호였겠죠. 그냥 바람만 가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거의 알루미늄 창호가 지배를 했는데 이 LG 제품의 하이샤시가 나오면서 완전히 하향세를 탔죠. 사진에 보시면 무슨 길다란 게 서 있죠. 이 알루미늄 창호는 장바로 생산됩니다. 장바.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찍어서 이렇게 생산해서 나오면 장바로 한 6m 40 정도 생산돼서 나오는데 자, 근생 건물이나 빌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프로파일이 원자재가 생산되면 이걸 대리점에 가져와서 기계로 똑 잘라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열 전도율이 아주 좋아서 그냥 단열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겨울에는 결로 현상이 심합니다. 참고로 단열바가 나오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다 아마 단열바, 알루미늄바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지금 알루미늄 제작했던 자재를 보여줬는데요. 이 알루미늄 창호는 제작을 할 때 자르거든요. 잘라서 피스 고정을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닿는 면이 있잖아요. 이 닿는 면이 사이 틈새가 있습니다.
이 피스 조립을 할 때 당연히 틈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공을 하고 막 비가 온다, 누수됐다 연락이 오면 딱 두 군데만 확인하면 돼요. 옥상의 어떤 방수층이나 또는 창호 쪽. 그러면 백발백중 누수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은요, 단단해서 변형이 없습니다. 변형이. 그래서 우리가 커튼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외벽에 설치하는 비내력 칸막이 벽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 쫙 걸어갈 때 유리벽 쫙 서 있는 곳이죠. 그걸 말하거든요. 자, 사진에도 잠깐 보이시는데, 이 사진에는 지금 히든바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보이지 않게 시공한 케이스거든요. 컨트롤러는 아까 우리가 로이를 적용했지만 유리가 거의 주된 내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B종 유리나 어떤 C종 유리를 더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필름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창호와 유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호 수평적 관계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제품 하나가 불량이면 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밀성과 열 관리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커튼을 얘기하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멀티 핸들이라고 새로운 어떤 손잡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피스 박아서 그냥 부착하는 형태의 핸들이 나왔는데, 매립을 해서 요즘 시스템바 같이 이렇게 촥 하면 촥 열리는 그런 멀티 핸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초창기에 나왔을 때 한 20여 분 모아놓고 업체 대표님 모아놓고 강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꼭 유리가 마크가 잘 찍혀 있는지, 이 업자들이 슬며시 로이도 아닌데 속여서 팔아먹지 않는가 꼭 염두에 두고 상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창호에서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도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창호가 두 가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작된 형태는 TT, 턴 앤 틸트 있고요. 또 LF 창이라고 LS 리프트 슬라이딩 있습니다. 우리 봉고차 보시면 옆에 딱 당겨가지고 옆으로 쑥 열리잖아요. 리프트 슬라이딩이거든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이중 창호와 다르게 어떤 미적인 어떤 세련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창이 기밀성이 높아요. 방음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녹음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호는 단열에는 아마 이중 창호하고 조금 밑에다. 왜?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TT창 같은 경우는 바토케가 65 정도 나옵니다. 65가 나오고 LS창 같은 경우는 16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창호 쪽에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얘기하기는 단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창 개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창호가 취약한 단열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3종 유리를 제공하거든요. 3종 유리. 여기서 또 3종 유리 하면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만한 두꺼운데 사진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샷은 전자 말씀드렸듯이 제품 성능은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시는 무조건 유리다. 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열을 좌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창호의 성능과 자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 실무 경험상 건축 전공하고 현장 소장 10년, 20년은 했다고 해도, 단연간 현장에서 근무했다 해도 창호의 특성이나 어떤 창호 이름을 쉽게 이해하는 현장 소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창호 전문 건설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 건축하고 리모델링 할까 말까 하는데, 단열을 위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창호부터 인테리어, 건축까지 논스톱으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